안녕하세요. 한잔후의 운동입니다.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합니다. 허심탄회,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거짓이나 꾸민 없이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지요. 진솔한 대화나 고백을 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솔직함을 요청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허심탄회, 허심탄회. 마음을 비우고 가슴을 활짝 열어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거짓이나 꾸민 없이 진심을 털어놓는 것이지요. 진솔한 대화나 고백을 할 때 또는 상대방에게 솔직함을 요청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의려지망, 의려지망. 문간에 기대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중국 고대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린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녀의 귀가를 걱정스럽게 기다리는 부모나 연인이나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때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의려지망, 의려지망. 문간에 기대어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뜻합니다. 중국 고대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앞에 서서 기다린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녀의 귀가를 걱정스럽게 기다리는 부모나 연인이나 가족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릴 때 감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약한 고기를 강한 것이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경쟁사회의 법칙을 말합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나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 약한 고기를 강한 것이 잡아먹는다는 뜻으로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경쟁사회의 법칙을 말합니다.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나 불공정한 사회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의 헛된 영화나 덧없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당나라 순후분이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깨어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일장춘몽,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잠깐 동안의 헛된 영화나 덧없이 사라지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당나라 순후분이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 깨어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허황된 계획이나 꿈을 경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백전노장, 백전노장.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노련하고 능숙한 장수를 뜻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경험 많은 사람을 칭찬할 때 활용합니다. 백전노장, 백전노장.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노련하고 능숙한 장수를 뜻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숙련된 실력을 갖춘 사람을 칭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업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나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경험 많은 사람을 칭찬할 때 활용합니다. 도청도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경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질 때 주의를 당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청도설, 도청도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 확실하지 않은 소문이나 근거 없는 이야기가 떠도는 것을 말합니다. 논어에서 공자가 경계한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질 때 주의를 당부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일모, 구일모. 9마리 소에 박힌 털 한 올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것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나라 사마천이 자신의 죽음이 태산보다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전체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임을 강조하거나 겸손을 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구일모, 구일모. 9마리 소에 박힌 털 한 올이라는 뜻으로 아주 많은 것 중에서 극히 적은 부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나라 사마천이 자신의 죽음이 태산보다 가볍다고 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전체에 비해 매우 작은 비중임을 강조하거나 겸손을 표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어불성설, 어불성설. 하는 말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변명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듣거나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에게 그건 어불성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불성설, 어불성설. 하는 말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변명이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회의에서 터무니없는 제안을 듣거나 억지 논리를 펼치는 사람에게 그건 어불성설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연말연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새해 인사말이나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송구영신, 송구영신. 지나간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는 뜻으로 연말연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새해 인사말이나 한 해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다짐할 때 격식 있게 사용하면 좋습니다. 상전벽해, 상전벽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화가 매우 크고 빠름을 나타냅니다. 신선 마고선녀와 왕방평의 만남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강조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상전벽해, 상전벽해. 뽕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으로 세상의 변화가 매우 크고 빠름을 나타냅니다. 신선 마고선녀와 왕방평의 만남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의 속도를 강조할 때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삼고초려, 삼고초려. 인재를 얻기 위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끈기 있게 정성을 다해 노력함을 말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3번 찾아간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모시거나 도움을 청할 때 정성과 끈기가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삼고초려, 삼고초려. 인재를 얻기 위해 3번이나 초가집을 찾아간다는 뜻으로 끈기 있게 정성을 다해 노력함을 말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 3번 찾아간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모시거나 도움을 청할 때 정성과 끈기가 필요함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 학의 긴 목처럼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몹시 기다리거나 바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입학 발표나 취업 결과, 연인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릴 때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학수고대, 학수고대.
학의 긴 목처럼 목을 쭉 빼고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몹시 기다리거나 바라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입학 발표나 취업 결과, 연인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릴 때 사용하면 딱 맞습니다. 옥석구분, 옥석구분. 옥이든 돌이든 구별 없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피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진나라 때 궁궐 화재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선량한 사람까지 피해를 볼 때 비판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석구분, 옥석구분. 옥이든 돌이든 구별 없이 모두 불에 탄다는 뜻으로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피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진나라 때 궁궐 화재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선량한 사람까지 피해를 볼 때 비판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연자약, 태연자약.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침착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할 때 씁니다. 태연자약, 태연자약.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자가 말한 이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유래했습니다. 큰 일을 앞두고도 침착한 사람을 칭찬하거나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유지하자고 다짐할 때 씁니다. 천석고황, 천석고황.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취미나 성격을 말합니다. 맑은 샘물과 아름다운 바위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등산이나 자연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을 그리워할 때, 전원 생활을 동경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천석고황, 천석고황.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기는 취미나 성격을 말합니다. 맑은 샘물과 아름다운 바위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산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등산이나 자연여행을 즐기는 사람을 묘사하거나 도시 생활에 지쳐 자연을 그리워할 때, 전원 생활을 동경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개포을락, 개포을락.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신의를 뜻합니다. 한나라 개포가 한 번 승낙하면 천금보다 무겁다고 여겨진 것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약속이나 확실한 보장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개포을락, 개포을락. 한 번 한 약속은 절대 어기지 않는 신의를 뜻합니다. 한나라 개포가 한 번 승낙하면 천금보다 무겁다고 여겨진 것에서 나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약속이나 확실한 보장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교학상장, 교학상장. 얘기에 나오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 발전을 강조할 때나 협력의 중요성을 말할 때 유용합니다. 교학상장, 교학상장. 얘기에 나오는 말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방적이 아닌 상호 발전을 강조할 때나 협력의 중요성을 말할 때 유용합니다. 단금지교, 단금지교. 쇠도 끊을 만큼 강하고 깊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주나라 때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나온 말로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표현합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거나 진실한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금지교,
단금지교, 쇠도 끊을 만큼 강하고 깊은 우정을 의미합니다. 주나라 때 관중과 포숙의 우정에서 나온 말로 어떤 어려움도 끊을 수 없는 진정한 친구 관계를 표현합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관계를 설명하거나 진실한 우정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견지명, 선견지명, 앞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뛰어난 해안을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예측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통찰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선견지명, 선견지명, 앞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뛰어난 해안을 말합니다. 중국 춘추시대 관중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미리 예측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투자나 사업 결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의 통찰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고륙상잔, 고륙상잔, 형제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해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왕족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족 내 재산 분쟁이나 같은 조직 내에서 심하게 대립할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사용합니다. 고륙상잔, 고륙상잔, 형제나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해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왕족들이 왕위를 두고 서로 죽이고 죽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족 내 재산 분쟁이나 같은 조직 내에서 심하게 대립할 때 안타까움을 표현하며 사용합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한우충동, 한우충동, 책을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소장하고 있는 책이 매우 많음을 말합니다. 중국의 학자가 자신의 방대한 장서를 자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독서가나 연구자의 풍부한 자료를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전반측, 전전반측, 잠자리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이나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면접 전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칠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전전반측, 전전반측, 잠자리에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걱정이나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나 면접 전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밤잠을 설칠 때, 자신의 심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막역지우, 막역지우,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매우 가까운 친구를 말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나 진정한 우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막역지우, 막역지우, 서로 거스르는 일이 없는 친구라는 뜻으로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매우 가까운 친구를 말합니다. 중국 전국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나 진정한 우정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불림문자, 불림문자, 불교의 깨달음은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고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정한 이해나 깨달음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불립문자, 불립문자. 불교의 깨달음은 말이나 글로 전할 수 없고 오직 마음과 마음으로만 전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선종의 창시자 달마대사의 사상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정한 이해나 깨달음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의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분 축원, 한분 축원. 마음속에 분함과 원한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지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감정을 드러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분 축원, 한분 축원. 마음속에 분함과 원한을 쌓아두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일을 당했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지요.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감정을 드러내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실제 물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표현한 말로 옛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쇼핑할 때나 좋은 것을 보고 욕심이 날 때 자연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견물생심, 견물생심. 실제 물건을 보면 자연스럽게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표현한 말로 옛부터 널리 쓰였습니다. 쇼핑할 때나 좋은 것을 보고 욕심이 날 때 자연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는 데 사용합니다. 불원천리, 불원천리. 천리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목적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가 양왕을 만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에서 나왔습니다. 소중한 일이나 사람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할 의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불원천리, 불원천리. 천리길도 멀다고 여기지 않을 정도로 목적을 위해 기꺼이 먼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맹자가 양왕을 만나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일에서 나왔습니다. 소중한 일이나 사람을 위해 어려움을 감수할 의지를 표현할 때 씁니다. 안하무인, 안하무인. 눈앞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구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며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만하게 굴 때 쓰면 좋습니다. 안하무인, 안하무인. 눈앞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자신만이 최고라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건방지게 구는 태도를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행동을 비판할 때 사용하며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만하게 굴 때 쓰면 좋습니다. 벽사진경, 벽사진경. 나쁜 귀신이나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나온 말로 앵마기와 복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새해나 이사, 개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벽사진경, 벽사진경. 나쁜 귀신이나 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좋은 일이 생기도록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고대 중국의 민간신앙에서 나온 말로 앵마기와 복을 부르는 의미입니다. 새해나 이사, 개업 등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나쁜 일을 멀리하고 좋은 일만 생기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대가절현, 대가절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던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백아가 친구 종자기가 죽자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해준 소중한 친구나 동료를 잃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백아절현, 백아절현.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던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의 백아가 친구 종자기가 죽자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자신을 깊이 이해해준 소중한 친구나 동료를 잃었을 때의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처럼 시작은 웅장하나 끝은 볼품없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이 글의 구성을 비판하며 쓴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이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평가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용두삼이, 용두삼이.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처럼 시작은 웅장하나 끝은 볼품없이 끝나는 것을 뜻합니다. 당나라 때 시인이 글의 구성을 비판하며 쓴 표현에서 유래했습니다. 처음엔 의욕적이었지만 흐지부지 마무리되는 프로젝트나 계획을 평가할 때 활용하면 됩니다. 여필종부,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옛 유교 사상입니다. 조선시대 삼종지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남녀 평등 관점에서 비판받는 개념이지만 전통 사상을 설명하거나 구시대적 생각을 지적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여필종부, 여필종부. 여자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는 옛 유교 사상입니다. 조선시대 삼종지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재는 남녀 평등 관점에서 비판받는 개념이지만 전통 사상을 설명하거나 구시대적 생각을 지적할 때 역사적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수불석권, 수불석권.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삼국지의 여몽이 손권의 권유로 학문의 정진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학구열을 칭찬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수불석권, 수불석권. 항상 손에 책을 들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삼국지의 여몽이 손권의 권유로 학문의 정진한 고사에서 유래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의 학구열을 칭찬하거나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따질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적반하장,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상황을 말합니다.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표현한 말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내거나 따질 때 비판하며 사용하면 좋습니다. 망운지정, 망운지정. 자식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한나라 정연의 효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타향살이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망운지정, 망운지정. 자식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구름을 바라보며 부모를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한나라 정연의 효심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타향살이하며 부모님을 그리워하거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노란지세, 노란지세. 알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진나라 때 재상범저가 위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나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노란지세, 노란지세. 알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말합니다. 진나라 때 재상범저가 위나라의 위태로운 상황을 비유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회사나 조직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위기에 처한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심심상인, 심심상인. 말하지 않아도 마음과 마음이 통해 서로의 뜻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스승과 제자 간의 깊은 이해를 표현한 말입니다. 오랜 친구나 부부 사이의 깊은 교감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갓난신고, 갓난신고. 매우 힘들고 어려우며 극심한 고생을 겪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갓난과 신고 모두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창업 초기나 실현의 시기를 겪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갓난신고, 갓난신고. 매우 힘들고 어려우며 극심한 고생을 겪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갓난과 신고 모두 고난을 의미하는 말이 합쳐진 표현입니다. 창업 초기나 실현의 시기를 겪는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적합합니다. 삼순구식, 삼순구식. 30일 동안 겨우 9끼니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 가난한 선비들의 생활상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극도의 궁핍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삼순구식, 삼순구식. 30일 동안 겨우 9끼니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상황을 말합니다. 중국 고대 가난한 선비들의 생활상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거나 극도의 궁핍함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숙맥불변, 숙맥불변.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한다는 뜻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공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상식이 부족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숙맥불변, 숙맥불변. 콩과 보리도 구분 못한다는 뜻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무지함을 나타냅니다. 춘추시대 진나라 공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상식이 부족하거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위편 3절, 위편 3절. 공자가 주역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책을 매우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의 노력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위편 3절, 위편 3절. 공자가 주역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책을 묶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책을 매우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연구자가 논문을 쓸 때의 노력을 표현할 때 좋습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부실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터 없이 성급하게 세운 건물은 무너지기 쉽다는 교훈에서 나왔습니다. 기본기 없는 학습이나 준비 없는 사업 계획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사상누각,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는 뜻으로 기초가 부실해서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일이나 계획을 가리킵니다. 단단한 터 없이 성급하게 세운 건물은 무너지기 쉽다는 교훈에서 나왔습니다. 기본기 없는 학습이나 준비 없는 사업 계획을 비판할 때 사용하면 적절합니다. 당난거철, 당난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강한 상대에게 덤비는 행동을 말합니다. 장자의 우화에서 사마귀가 수레를 막으려다 깔린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도전을 할 때 경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당난거철, 당난거철.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막으려 한다는 뜻으로 자신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모하게 강한 상대에게 덤비는 행동을 말합니다. 장자의 우화에서 사마귀가 수레를 막으려다 깔린 이야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도전을 할 때 경고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금난지게, 금난지게. 금과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사이에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금과 난초로 벗의 소중함을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나 결혼식 축사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금난지게, 금난지게. 금과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운 친구 사이에 깊고 진실한 우정을 말합니다. 중국 고전에서 금과 난초로 벗의 소중함을 비유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소개하거나 깊은 우정을 표현할 때나 결혼식 축사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풍목지비, 풍목지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느끼는 자식의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상황이나 효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사용합니다. 풍목지비, 풍목지비.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느끼는 자식의 깊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상황이나 효도에 대한 반성을 할 때 사용합니다. 명경지수,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합니다. 욕심이나 잡념 없이 순수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표현하거나 공정하고 편견 없는 판단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명경지수, 명경지수.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처럼 마음이 깨끗하고 평온한 상태를 뜻합니다. 욕심이나 잡념 없이 순수하고 차분한 마음가짐을 표현하거나 공정하고 편견 없는 판단력을 칭찬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관포지교, 관포지교. 춘추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아끼는 깊은 친구 관계를 말합니다. 관중이 가난할 때도 포수가가 변함없이 도와준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진정한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관포지교, 관포지교. 춘추시대 관중과 포수가의 우정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아끼는 깊은 친구 관계를 말합니다. 관중이 가난할 때도 포수가가 변함없이 도와준 일화에서 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변치 않는 진정한 우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명약관화,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나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때 강조하며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명약관화, 명약관화. 불을 보는 것처럼 매우 분명하고 확실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이나 사실이 너무 명백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때 강조하며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천신만고,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맛과 만 가지 쓴맛을 본다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갖가지 시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의 힘든 과정을 설명할 때, 육아의 고충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천신만고, 천신만고. 천 가지 매운맛과 만 가지 쓴맛을 본다는 뜻으로 온갖 어려움과 고생을 다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갖가지 시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할 때, 시험 준비나 취업 준비의 힘든 과정을 설명할 때, 육아의 고충을 표현할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시켜준 상사를 배신하거나 도움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비판하며 활용합니다. 배은망덕, 배은망덕. 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오히려 배신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하지 않거나 해를 끼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시켜준 상사를 배신하거나 도움받은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 비판하며 활용합니다.